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의 핫 이슈는 아무래도 법인 전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 확대가 가장 눈에 띕니다. 이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일정 규모의 매출을 가진 개인사업자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장부기장부터 투명성을 검증받아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를 하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만든 제도인데요. 이게 올해부터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수익 금액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소매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매출 20억에서 올해부터는 25%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5억만 넘어가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적용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제조나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는 10억이 아니라 올해 7억 5천의 수익 금액이 초과가 된다면 바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의 과세 당국의 간섭과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어떠한 규제를 받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비용을 처리하실 텐데 그 비용 중에서 업무와 무관한 경비,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명을 직원으로 등재를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무관한 경비, 업무와 상관이 없는 어떤 무관한 경비들, 이러한 경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증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를 피하기 위해서 일정 현금 매출이라든지 그런 금액들을 매출 누락을 했던 어떤 이러한 방법들을 이제는 원천 차단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거래의 거래 내역, 그 다음에 거래처의 어떤 거래 내역, 그 다음에 급여 지급 내역 등 다양한 금융거래에 대한 모든 거래들을 이제는 다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 확인을 누구로부터 받냐면 바로 기장세무사인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이 세무 검증을 받는데, 그거에 대한 규제가 또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무신고 가산세와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를 동시에, 하나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부담하는 가산세로서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 가산세뿐만이 아니라 그 세무 확인을 하는 세무 대리인을 규제합니다. 그래서 그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 만약에 그것이 탄로가 나면, 적발이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직무정지라든지 견책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무 담당 세무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했었지만 이제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이제는 굉장히 자유롭지가 않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이 이제 법인 전환을 좀 더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인 전환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어렵고 법인으로 가면 복잡하고 또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냥 개인사업자로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법인도 제대로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만 한다면 오히려 법인으로 가서 투명성과 함께 더욱더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대표님들을 만나 이 법인 전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어떠한 내용들을 한 3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총 3단계인데 그 중에서 첫 단계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법인 전환의 프로세스의 1단계, 바로 내가 법인을 전환해서 과연 어떠한 득이 되느냐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 타당성 검토는 쉽게 얘기해서 3가지 1, 2, 3번은 쉽게 얘기해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예전보다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세금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신데요. 그 세금을 피해가기 위해서 법인으로 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예전까지는 법인은 성실신고 대상자의 제도에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것도 작년에 세법 개정이 되면서 아쉽게도 부동산 임대 법인이라든지 성실신고 대상자가 법인을 전환하고 3년간은 성실신고 대상의 어떠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서 사실은 법인 전환이 이제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고 나서 법인 전환을 하시는 것보다는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현장에서 우리가 대표님들을 만나 그 기업의 매출, 올해의 예상 매출들을 한번 분석해서 그 성실신고 기준에 맞는 업종, 그 수익 금액이 과연 넘어갈지 아니면 인접할지 그것을 서로 좀 공유한 후에 매출을 예상한 후에 법인 전환에 대해서 대표님과 좀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 2, 3번은 성실신고에 관한 세부담, 두 번째는 소득 분산으로 인한 절세. 이것은 법인으로 가시면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서는 사업소득이라는 항목으로 단일소득으로 종합과세를 하지만 법인으로 가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급여 상여, 퇴직금 배당, 차등 배당, 또 자기 주식, 또 유족보상금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소득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절세에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거기다가 대표님의 건강보험료가 이제는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작아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법인으로 가면 개인소득세는 최저 6%에서 올해 기준으로 42%까지의 세율이 구간이 나눠져 있지만 법인은 10%에서 최고 25%까지 굉장히 작은 세율로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법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업을 단기간에 어떤 폐업을 한다든지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 이 사업장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꿈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더욱더 법인이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법인으로 가시게 되면 개인과 크게 다른 것이 바로 주식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도 할 수 있고요. 또 대외 신인도도 향상시킬 수 있고 투자 자금도 유치할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성장의 발전에 기회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훨씬 더 유리해 보이고 마지막으로 가업을 승계하는 측면에서 내가 이 사업을 자녀들한테 나중에 승계를 하는 측면에서 법인은 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어서 훨씬 더 승계의 세금 혜택이나 어떠한 절차나 방법들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대표님과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지금 개인 사업자로 갈지 나중에 법인으로 가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한테 크게 어떤 적용으로 좋은 긍정적인 시너지로 적용이 될지 대표님과 의사타진을 한 후에 법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대표님이 그래 법인으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법인의 전환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대표님과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인 전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처럼 지금 일반 사업 양수도, 그 다음에 세감면 사업 양수도 현물 출자 외에 중소기업 통합 방식 총 4가지로 법인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많이 실행되는 방법이 이 3가지이기 때문에 3가지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업 양수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인을 설립해 놓고 대기업을 법인으로 파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 개인 기업 내에 자산이나 부채가 많지가 않고 어떠한 무슨 자산들이 많지 않아서 크게 세금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경우에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일반 사업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세감면 사업 양수도 현물 출자는 부동산이 있는지 그 기업 내에 고정자산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 기업 내에 부동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산들이 만약에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세감면을 받고 싶습니다. 세감면이라는 것은 기업이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이 서로 양수도, 서로 사고 파는 행위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양도세, 그 다음에 취득세, 그 다음에 그 장치에 대한 어떤 부품에 대한 부가세, 이거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되는데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대표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없고 세감면을 받고자 하시는 대표님은 바로 세감면 사업 양수도 방식을 선택하시게 되면 자본금을 그 순자산 이상의 금액으로 자본금을 설정하시면서 이 세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순자산 금액을 자본금으로 현금으로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 대신에 부동산을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해서 자본금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법인이
양도하게 될 때 2월 과세에 적용을 받고 취득세는 면제, 또 부가가치세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각자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그 기업의 고정자산이 있는 유무 파악 및 또 서로의 장단점을 충분히 대표님하고 설명을 하셔서 가장 우리 기업에 맞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선택하시고 그거에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법인 전환을 이제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법인 전환 가겠다고 해서 그냥 2, 3일 내에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최소한 요 몇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법인을 옮겨가는 데 있어서 법인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양수도 금액에 대한 자산 부채 금액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기업 내에 자산과 부채 금액이 잘 결정이 계산이 되어야 그 기업을 일반 양수도 방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순자산 금액만큼을 현물 출자라든지 아니면 자본금으로 설정해서 세관면으로 갈 건지 그러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정확한 자산에 대한 또 부채에 대한 금액이 계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이 대출을 법인으로 승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뭐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의 담당자와 상의를 하셔서 그 금융기관에서 이 대출이 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쉬운 예로 개인적인 용도로 대출을 하신 금액들은 법인 전환할 때 법인에서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보통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 담보 대출로 아마 대출을 받으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부동산을 법인으로 넘기지 않아. 그냥 개인으로 갖고 싶어. 그랬을 경우에도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은 법인으로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 어떤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법인 전환 시 종합소득세를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개인 기업에 가지고 있는 특히 재고자산이 중요합니다. 이 재고자산이 뭐 1, 2년이 아니라 수년 내에 재고자산이 축적돼서 쌓아온 그 재고자산을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 재고자산 금액만큼이 다 그 당해년도에 매출로 잡히게 돼서 대표님의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 내 재고자산을 얼마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 재고자산을 대표님과 의논을 하셔서 이 내용도 충분히 언급을 하신 후에 대표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되신 거라면 그 내용을 잘 점검하셔서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 네. 그러나 이 재고자산이 높으면 또 매출도 높다. 뭐 이런 의미일 텐데요. 그런 개인 기업이라면 반대로 영업권 평가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업권 평가를 통해서 또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 많아서 종합소득세가 증가하는 부분과 또 그거를 가지고 영업권 평가를 통해서 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크게 뭐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이 있는 기업들, 특히 2월 결손금은 최장 10년 동안의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어떤 효과가 됩니다. 근데 이걸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2월 결손금은 법인 전환을 하는 동시에 모두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개인 기업 내에 2월 결손금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기업이라면 법인 전환을 할 때 섣불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 전환할 때는 이 재고자산 규모와 2월 결손금의 규모를 잘 파악하셔서 법인 전환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 있게 한번 보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기업 내 특허권이나 상표권이 있으신 것들. 예.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특허 정도 기술들이 하나씩 있으실 거고요. 요즘에 뭐 올라온 쇼핑몰 같은 데 보면 뭐 브랜드라고 해서 상품권들, 예, 상표권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 금액을 어떠한 감정평가를 받아서 넘어갈 건지 이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될 텐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의외로 그 평가 금액이 작아. 근데 감정평가 비용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정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규모를 산정하셔서 그 비용과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입니다. 영업권은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딱 단 한 번의 기회, 그걸 바로 영업권 평가인데요. 이 영업권이 존재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영업권 평가를 받으셔서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 절감, 또 대표님에게는 또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영업권 평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승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승계 부분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있으시면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쌓으셨을 텐데 이 퇴직금을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승계를 할 건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에서 다 그냥 한번 털고 비용 처리한 다음에 다시 쌓을 건지에 대해서 이건 대표님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직원들과 협의를 하셔서 더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시면 어느 방법이든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법인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시기적으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올해 매출이 만약에 급성장할 것 같다 예상이 된다면 법인 전환을 빨리 하셔서 그 매출을 법인 매출로 잡으시는 게 아무래도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 기업을 폐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부가세 신고라든지 또 향후 그 폐업하기 전까지의 개인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이왕이면 또 세무사님들의 어떤 효율적인 업무를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그 부가세 신고 기간을 맞춰서 그 시간에 법인 전환인을 선택하시면 아무래도 업무에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법인 전환을 하는데 크게 6가지에 대해서 대표님과 의논을 해보시고 하나씩 진단해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전환을 실행하시게 되면 실제 이러한 플로우로 인해서 실무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는 뭐 법무사, 또 세무사, 또 때에 따라서는 회계사까지 같이 전문가들이 같이 이 스케줄에 맞춰서 그 분야에 맞는 역할들을 하게 될 텐데 저희들은 아까 먼저 이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대표님과 법인 전환에 대한 타당성 또 어떤 형태로 법인을 전환할 건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신 후에 대표님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법인이 설립이 되었으면 또 거기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은 설립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주주 구성이라든지 임원 구성이라든지 또 제도를 정비한다든지 다양한 법인에 대한 컨설팅 항목들이 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활하게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많이 중간에서 도와드리고 나중에 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또 법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대표님을 찾아뵙고 2차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인 전환을 한 후 법인 설립이 되었을 때 기초에 해야 될 어떤 컨설팅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